TTN 31 독일 외국 노동자 채용 1번 제3국 인력 독일 이민 가능 건설, 과학 등 숙련 노동자 연 40만 부족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2023년 3월 27일 안겐넷 박사 독일은 외국인 노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테크 숙련 노동자는 물론이고 저수준 일자리 분야에서도 수십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럽 연합 내에서 일을 해를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독일 정부는 제3국의 노동력을 채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년 전 대한민국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그랬듯이 21세기에도 한국의 젊은이들이 독일 직업 전선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고서 분량과 내용이 방대하고 다양하여 3회로 나누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보고서 원문은 인터넷에서 PDF로 볼 수 있습니다. TTN 박종기 박사. 영상 1. 인력 수요 및 이민. 영상 2. 이주 정책 및 채용. 영상 3. 문제 및 권장 조치. Germany is looking for foreign labor 보고서. 스테픈 안게넨트 박사는 SWP 선임연구원이고 나딘 크나프와 데이비드 키프는 연구부서 동료입니다. 이 문서는 강제 이주 및 개발, 독일 및 유럽 정치에 대한 도전과 기회라는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로 작성되었습니다. 독일 연방 경제협력개발부가 자금을 지원합니다. 독일의 숙련 노동자 부족은 특히 사회 및 교육 부문, 건강 및 관리, 건설 및 숙련 공예, 정보기술 및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도움 및 가사 관련 서비스와 같은 저수준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은 계속해서 대부분의 노동 이주에 대한 원천이 되지만 이들의 이주 잠재력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독일의 개발 파트너 국가를 포함한 제3국의 인력 채용이 전략적으로 중요해질 것입니다. 최근 많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제3국의 인력 채용은 여전히 불충분하며 개발 정책 측면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채용 활동은 출신국과의 공정하고 개발 지향적인 파트너십에 더욱 밀접하게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이익이 고려되고 이주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됩니다. 현재 많은 산업화된 국가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독일의 경쟁 우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 1. 목차 인력 수요 및 이민. 독일의 노동 수요. 독일의 노동력 수요에는 숙련 노동자, 즉 전문 자격, 대학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4년간의 자격을 갖춘 사람과 자격이 낮은 노동자 모두를 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학계 및 정치적 합의가 있는 반면 저자격 직업에 대한 근로자의 필요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은 무엇보다도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디지털화는 많은 전통적인 직업을 없앴지만 많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의 탈탄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 코비드-19 대유행의 영향과 관련된 현재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과 숙련공 부족.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고용청이 부족 직종으로 식별한 직종의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2021년 말에도 여전히 2019년 코로나 이전 연도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BA는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중기적으로 부족 직종의 수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가정합니다. 쾰런 연구소에 따르면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2019년과 2021년의 코로나 관련 침체 이후 2021년 말에 다시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2022년 3월에는 150만 개의 공석으로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숙련 노동과 관련하여 55만 8천 명의 근로자가 부족합니다. 이는 주기적인 변동이 일시적으로 수요를 억제할 수 있지만 독일의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본질적으로 구조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2021년에는 모든 직업 분야, 일부 분야에서 숙련된 노동력 부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발달, 이주 또는 인권 수준의 격차로 인해 숙련된 노동력 부족은 예를 들어 동부와 서부 독일 연방 중, 그러나 난방, 배관 및 냉방 기술과 관련된 숙련된 기술과 돌봄 일자리와 같은 전국적인 부족도 있습니다. 저자격 노동자의 필요성. 정치적 논쟁이 숙련된 근로자의 필요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저자격 활동을 위한 근로자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징후도 있습니다. 뉘른베르크의 IAB는 도움 부분의 일자리 수가 지난 15년 동안 전체 고용보다 거의 2배나 빠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합니다. 독일 상공회의소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단순한 활동이 필요한 사업체도 2021년 인력 부족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요식업이나 물력과 같이 업무에 대한 공식적인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사업체도 자리를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숙련 노동력 부족의 영향을 받는 직업, 사회부문 및 교육, 사회사업 및 사회교육에서 2021-22년에 매년 평균 결혼이 있었고 교육자를 위한 추가 공석은 2만 500개였습니다. 건강 및 관리, 숙련된 노동력 부족은 자격 또는 학위가 있는 교육이 필요한 간호 전문직에서 특히 심각합니다. 노인병 관련 직위
18,300개와 의료 및 간호 분야의 추가 16,800개의 직책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건설 및 숙련된 공예, 인력 부족은 특히 전기공사에서 심각합니다. 배관, 난방 및 공조기술, 건설계획 및 감독 분야도 2021년에 더욱 증가했습니다. 육체노동에서만 2021년에 87,500개의 공석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부족은 특히 전문 자격을 취득한 숙련된 근로자입니다. IT, 콘 게시물이 9,800개로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숙련된 노동력 격차는 2021년 10월에 약 28,700명으로 다시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족은 특히 학계에서 나타났습니다. 2021년에 그들의 비율은 56.3%로 다른 모든 전문 그룹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스템, 2022년 4월에는 스템 작업을 위한 숙련된 근로자가 총 32만 600명 부족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부족했던 집단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숙련공이었습니다. 미래 인력 수요 예측, 저자격 근로자가 독일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독일 근로자가 보상할 수 없는 최대 2만 명의 농업 계절 근로자가 부족했을 때도 나타났습니다. 2022년 여름 휴가가 시작되면서 지상 근무자 부족으로 몇몇 독일 공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래의 노동 수요에 대한 장기 예측은 일반적으로 독일 연방통계청의 인구 예측과 미래의 노동 잠재력 및 순이주에 대한 추정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현재 예측에 따르면 이민이 없다면 노동력 잠재력은 2035년까지 7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입니다. 연간 40만 명의 순이민으로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이주, 이후의 임시보호 시스템 활성에 대한 따라 우크라이나 난민은 독일에서도 최대 3년의 거주 허가를 얻을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부양가족 또는 독립직업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BMI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 초 사이에 등록된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은 100만 명 이상입니다. 약 96%가 우크라이나 국적자였습니다. 성인 중 약 70%는 여성이었고 34%는 어린이와 18세 미만이었습니다. BA 수치에 따르면 2022년 10월 12월에 고용센터는 우크라이나에서 약 41만 8천 명의 구직자, 18만 5천 명의 실업자, 12만 명의 근로 및 사회보장 기여금 대상자로 등록했습니다. EU 지침과 독일법에 따른 이행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이 노동시장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특히 생활공간, 언어 능력, 자격 인정 및 보육 분야에서 여전히 구조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난민이 독일의 노동력 소요를 줄이는 데 중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특히 그들 중 대다수가 독일에 일시적으로만 머물다가 적대기가 끝나는 즉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에 조사 대상자의 46%가 향후 2년 이내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노동시장의 이주 가능성. 연방노동사회부는 2022년에서 2026년 사이에 독일에서 가용한 근로자가 없는 24만 개의 일자리를 채워야 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중기적으로는 특히 IT 일자리에서 부족이 예상됩니다. 케이터링 및 호텔 산업과 사회보건 및 의료 분야, 그리고 기술 직전과 숙련된 공예 분야 등입니다.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또한 미래의 노동 수요를 강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생산의 확대는 특히 건설, 무역 및 스템 분야에서 숙련된 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추가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해외 채용은 감소하는 노동력 잠재력에 대체하기 위한 여러 옵션 중 하나일 뿐이며, 여성, 노인, 장애인, 실업자, 교육, 직업훈련 및 전문성 개발 등에서 독일의 국내 노동력 잠재력이 노동인구 감소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은 해외 이민에 의존합니다.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EU 국가 및 제3국에서 온 난민과 이주자들은 수년 동안 독일에서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독일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중요성은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 비율은 수년 동안 증가해왔으며 2021년에는 2010년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EU 국가에서의 이민, 외국인 등록청에 따르면 2021년에 46만 9천 명의 비독일 EU 국민이 독일로 이주했으며, 이 중 3분의 2는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이러한 EU 내부 이민은 독일로의 전체 이민 중 47%에 불과했습니다. 제3국 이민자들이 우세했으며, 또한 2015년 이후 EU 이민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로부터의 순이민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감소의 이유는 주로 EU 확장의 초기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주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이들 국가를 떠났고, 그곳의 노동인기는 이미 줄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더욱이 많은 관련 국가, 특히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독일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되는 중장기적 인구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추산에 따르면 205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2020년에 비해 10분의 1 이상 감소할 것입니다. 제3국에서의 이민, 이러한 맥락에서 제3국에서 독일로의 이민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HGR에 따르면 2021년에 제3국에서 온 53만 800명의 사람들이 독일로 이주했습니다. 전체 이민자의 53%는 제3국 출신이며 주로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터키, 인도에서 왔습니다. 2021년에 16만 6,500명의 제3국 국민이 교육 또는 고용 목적으로 첫 번째 거주 허가를 받았습니다. 8만 5천 명의 이주자들이 고용을 위한 임시 거주 허가와 2만 2,800명의 정착 허가를 받았습니다. 5만 8,800명의 이주자들이 주로 공부를 위해 교육 목적으로 도착했습니다. 제3국 노동 이주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주 허가는 계속해서 EU 블루카드로 2021년 약 24,500명이 사용했으며, 전체 노동 이주자의 거의 3분의 1이 사용했습니다. 2020년 기술이민법에 의해 도입된 임시 거주 허가는 학력이 있는 숙련 근로자 13,500명, 전문 자격이 있는 숙련 근로자 11,200명과 약 3,000명의 이민자가 임시 거주지를 얻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2021년에 약 28,800명이 교육 목적 이민자에서 구직자 또는 직접 취업을 위한 거주 허가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민 타이틀에도 상당한 성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2021년에는 EU 블루카드를 사용하는 여성의 비율이 특히 28%로 낮았습니다. 반면 전문 자격을 갖춘 숙련 노동자의 경우 간호사가 많았으며 여성 이주자의 비율이 특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OECD 분석에 의해 확인됩니다. 후자는 매력적인 학습 환경으로 인해 독일이 현재 유학생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비영어권 국가임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교육 목적으로 독일에 온 유학생의 절반 이상이 도착 후 5년이 지나면 주로 취업을 위해 다른 거주 허가를 받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주요 출신국 2021년 인도는 12%로 노동 이주자를 위한 최초 허가의 주요 원산지 국가였습니다. 인도는 미국, 터키, 중국이 거디를 이었습니다. 서부 발칸 국가는 총 17%의 점유율을 가졌습니다. 노동 이주자는 주로 남성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노동 이주와 마찬가지로 인도 국민은 학업 자격을 갖춘 가장 큰 숙련 노동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EU 블루카드 범주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전문 자격을 갖춘 숙련 노동자 중 거의 4분의 1은 필리핀에서, 약 절반은 서부 발칸 반도에서 왔습니다. 이 그룹에는 현저하게 더 많은 여성이 있으며 이는 필리핀 국민의 높은 비율과 함께 케어 부분의 상당한 비율을 나타냅니다.